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월 25일 월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. 주말 동안에 좀 바빠가지고 그 리플 같은 거는 좀 이제 잠시 후에 좀 확인해갖고 답글 달아 드릴 거고요. 금요일날 미국 마감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. 금요일날 혼조 마감이 있습니다. 나스닥은 강보합, S&P는 뭐 하락 마감 이렇게 돼 있네요. 그죠?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연히 애플하고 이런 FANG들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긴 했고요. S&P는 하락 마감했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끝낸 말이 그건데, 애플이라든가 뭐 FANG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그 전고점, 뭐 역사적 고점 부근에 어떤 저항대에 걸려 있다. 얘네가 이걸 돌파 안착하는지 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, 나 어젯밤에 일단 뭐 지수가 올라서 올랐는지 뭐 아니면 애플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는지 어쨌든간 아무튼 얘네가 이제 저항 부근에서 그 저항을 소화하면서 좀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매물을 소화하고 전고점은 분명히 안착한 모습이 일단 나오긴 나왔어요. 언제까지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, 뭐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이 25일인데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오고, 그리고 27일 날 애플 실적 발표 있고,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, 페이스북 실적 발표 있고, 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이죠. 이번 주 월요일, 화요일쯤에 굉장히 많은 어떤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 있다. 애플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실적이 내일하고 수요일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반 경직성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.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가 있어서 요날 이제 미국 기준금리 결정되고, 통화정책 회의가 요날 있게 됩니다. 목요일 날은 이제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게 되고요. 뭐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 화요일, 수요일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, 뭐 특별히 뭐 어떤 뉴스 같은 거는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하게 뭐 중국을 때리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. 특별히 뭐 할 만한, 뭐 특별히 읽어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. 하여튼 주말 동안에 서점 한번 잠깐 가봤는데 좀 재밌는 책이 하나 나오긴 나왔더라고요.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책 한 권 사왔어요. 요거 하나 사왔는데, 달러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책인데, 제목이 달러의 부활이라 산 게 아니고 저자가 좋은 사람이라서 샀는데, 저자가 폴 볼커죠. 폴 볼커는 70년대 후반, 80년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80년대에 미국 중앙은행 장이었죠. 네, 연준 의장이었는데, 연준 의장이 지난 미국 금융시장의 역사를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, 자기가. 물론 이제 이분은 폴 볼커 이분은 이제 2019년 겨울에 돌아가셨더라고요. 1927년생인데,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9년까지 사셨던,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, 아무튼 이분 책이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일단 사왔습니다. 아직 책은 안 봤어요. 아직 이제 목차 정도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놨는데, 이런 책 정도는 좀 한 권 사갖고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. 왜냐면은 우리가 잘 정리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금융시장의 역사나 지금까지 있었던 이 큰 흐름들을 어떤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을 좀 쉽게 보기가 어려운데, 이거는 좀 대충 제가 목차 보고 샀는데, 목차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. 44년 59년, 60년 69년, 70년 72년, 73년 뭐 이렇게 이 아주 긴 역사적인 일들을, 이거를 다 심지어 일자 단위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몇 월 며칠에 무슨 정책을 펴냈고, 뭐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,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거 책 한 권 사가지고 보면은 거의 뭐 근대 금융시장에 있었던 일들은
거의 다 뭐 알 수 있지 않냐. 근대 현대 그 금융시장에 있었던 역사는 거의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거 책 펴놓고 저기 여기 있는 통화 타임라인 이런 거 보면서 차트 띄워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좀 공부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한 권 샀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미리 좀 추천? 예,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하여튼 그 책들이 주식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미국의 어떤 연방준비제도 의장들이 쓴 책들은 한 번씩 사서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버냉키도 한 권 썼죠. 행동하는 용기라고. 이 책은 읽어봤는데 이 책은 좀 그 2007년, 2008년 금융위기 근처에 그때의 역사만 너무 좀 핀포인트에서 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요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조심스럽게 뭐 들긴 들고 있습니다. 이 책 내용들이 쉽지는 않아요. 쉽지는 않은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냥 슬슬 넘겨보시고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렸고, 어젯밤에 뭐 달러하고 이런 거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달러 인덱스하고 뭐 맨날 보는 것들 있죠. 그런 것들 체크할게요. 미국 주식시장이 살짝 약세를 보였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살짝 양봉에 상승 마감하면서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.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과정이 뭐라고요? 어떤 이 저점이 한 번, 두 번까지 만들어냈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 세 번째 저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좀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, 일단은 뭐 양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양봉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아무튼 일단은 뭐 이 거래일 동안 90 초반을 뭐 약간 지키고 있습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습니다. 여기서 바로 빨리 튀어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여기 주변에서 한 번 더 버벅버벅 하든가, 버벅버벅 하면서 여기서 자꾸 양봉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.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이걸 갖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원화 같은 경우는 급속히 올라왔죠. 원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양봉 정도 보여줬으면 여기가 어떤 중요한 그 조정의 저점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양봉 나왔으면 여기를 어떤 조정의 저점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. 지금 이제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죠.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. 상승 중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뭐 단기 추세 박스권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이거를 뭐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뭐 그런 것도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뭐 그래요.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일단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던 추세는 일단 멈췄죠. 멈추고 나서 여기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겠죠. 얘도 똑같이 한 번, 두 번, 어떤 세 번 이런 그 저점이 어디냐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다. 여기 어딘가에서 만약에 이제 얘가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양봉 나오고 또 이 자리 뭐 금방 돌파 한장 한다면은 그러면 금방 추세 전환 가능하고 생각보다 약한 원화의 모습을 이제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올랐으니까 뭐 오늘은 뭐 조금 이렇게 음봉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아무튼간 테슬라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직 때 아니죠, 그죠? 어젯밤 상승 마감했고, 아무튼 그 슬슬 뭔가 테슬라 쪽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, 이번 주 수요일 날이 테슬라 실적 발표니까 뭔가 주 후반에는 테슬라 쪽에 뭔가 베팅할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뭐 이야기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삼각 수렴형 모습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어쨌든 방향 결정은 언제 하겠냐, 아마 수요일 날쯤 되면 하지 않겠냐,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예요.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라인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. 중요한 라인 여기라고 보고 있는데,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계속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코스닥 제약 그 셀트리온 차트하고 비슷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셀트리온도 요즘에 급락해 놓고 여기서 이제 넥라인 부분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. 아무튼 얘네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고,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.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기어가면서 테스트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얘가 방향성이 밀려버리면은 여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돼서 이제 추세 죽었다라고도 선언할 수 있을 것 같고, 만약 다시
만약 다시 돌파 한착한다면 이제 여기 어딘가 이제 얘도 고점을 이제 어디 한 군가에서 더 만들겠구나, 고점 테스트를 3번 정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. 이런 점들이 좀 독특한 점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, S&P 나스닥 지수는 어제 뭐 약세였다. 참고로 나스닥 100 지수는 어제는 어쨌든 하락 마감인데요. 그 나스닥 종합 지수가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거였나 봐요.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점. 변동성 지수는 좀 상승했나요? 그럼 변동성 지수는 뭐 22는 또 지키고 있네요, 그죠? 22는 지키고 있는데 UEXY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. 저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, 10.2를 어쨌든 참 더럽게 움직이긴 합니다. 10.2를 뭐 지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자꾸자꾸 잘 죽지는 않고 있네요. 하여튼 대응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쳐다보는 게 어떨까, UVXY 뭐 이런 생각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장 넘어와서, 한국장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게 그거죠. 어제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신뢰도가 낮다.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제 433, 금요일날 433까지 올랐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테스트해서 얘가 여기서 또 오늘도 음봉이 나오거나 또 오늘도 하락 마감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만약에 저렇게 또 양봉으로 올라온다면은, 양봉으로 저렇게 상승 마감한다면 결과적으로 430에 저항을 소화한 꼴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, 지금 보시면 저렇게 움직여도 0.6% 상승이죠. 시장이 지금 선물이 0.6% 상승 중이니까 뭐 보시다시피 콜옵션, 풋옵션 양쪽에 있는 옵션들은 이렇게 거의 뭐 또다시 걸레짝이 되고 있고, 콜옵션 뭐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고, 풋옵션도 마이너스 나고 있고,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, 좀 이런 게 좀 특징이겠죠. 저렇게 프리미엄 쫙 빼놓고 이제 어딘가로 움직일 거예요, 그죠? 프리미엄이 지금 이제 옵션들이 너무 비싸니까 좀 더 움직이고 싶으면은 저 프리미엄 감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들고 있고,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을 좀 줄이겠다, 뭐 어딘가 뭐 위로도 많이 안 가고 아래로도 많이 안 가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,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풋옵션이 살아나려면 콜을 좀 더 많이 밟고 풋을 좀 적게 밟아야지 풋이 살아나는 건데, 아무튼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시초가가 일단 별로 안 좋았어요. 오늘 시가가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뭐 개파락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어제 시가 정도에서 개파락하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, 지금 일단 꼬리 부분까지 내려와서 개파락 출발했죠. 꼬리 부분에서 개파락 출발했죠. 이거 오늘 솔직히 좀 풋옵션 좀 별로 모양이 좀 좋진 않아 보입니다. 얘가 풋옵션이 조금이라도 좀 살아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서, 그죠? 여기 어딘가에서 그 어제 시가 부근에서는 그 개파락을 출발해서 움직이면은 좀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, 일단 뭐 별로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, 뭐 이런 이야기.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번에 그 풋옵션이 이렇게 여기 중요한 뭐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 깬 게 언제였죠? 박스를 이렇게 제가 그려놨었는데 이 박스를 깨고 내려온 게 결과적으로 1월 21일이었거든요. 1월 21일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갖고 이거 다시 회복하기는 아무튼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수 하방 경직성이란 이야기를 제가 그때 예전에 드린 거고요. 아무튼 뭐 물론 오늘 살아나면은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, 아무튼 현재까지는 지금 아침 9시 31분까지는 그 박스권을 붕괴시킨 거에 대한 그런 시세가 뭐 진행 중이다,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곧버스 그래도 2040원, 뭐 204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종가까지 한번 잘 보시고요. 어쨌든 뭐 계속 죽지는 않고 뭐 계기군 있으니까 한번 뭐 볼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, 대신 이제 오늘 종가가 이렇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. 이거는 좀 버리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그래요. 지금 보시면은 그 셀트리온 같은 게 지금 최근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급락을 했다가, 셀트리온 같은 게 이 넥라인 붕괴시키면서 이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. 지금 현재 보시면 한 거의 일주일째 옆으로 기어가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럼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 셀트리온 넥라인이라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, 붕괴시키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라인을 돌파 한착하려고 다시 또 여기서 개기고 있는 건데, 잘 봐야 되겠죠. 얘가 이제 이거 돌파 한착할 수 있는지, 아니면 여기서
이번에 방향성이 아예 밀려갖고 이걸 넥라인을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인식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네가 그 넥라인을 다시 뭐 회복하느냐, 이건 제약이고, 셀트리온 제약이고, 요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, 얘네가 이런 라인들을 다시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코스닥 인버스의 운명이 조금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인버스는 저런 셀트리온 친구들 분위기 보시면서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, 아직까지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셀트리온을 기어가고 있으니까 셀트리온이 뭐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코스닥 인버스 조금 더 하락할 거고, 셀트리온 얘네가 여기서 쿵 하고 아래쪽으로 자빠지면 뭐 붕괴가 되겠죠. 근데 일단은 최소한 굉장히 약해 보이긴 합니다. 일단은 뭐 며칠 동안 지지력 하면서 안 빠지기는 안 빠지는데, 하여튼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.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뭐 다시 넥라인 위쪽으로 올라오면 좀 더 갈 수 있겠구나, 넥라인 이번에 돌파 한장 실패하면 아래쪽으로 크게 붕괴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아무튼 요런 거는 좀 긍정적입니다. 이 원달러 환율인데, 이 달러 선물 기준으로 보면 1103원이 중요한 자리인데, 이제 좀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우리 역외 환율 모습은 좀 다르긴 다른 건데, 아무튼간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. 1103원 한 번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높다. 61선 그리고 드디어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이니까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이제 돌파 안착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얘네가 이제 올라간다면 다음번 목표치는 뭐 121선 부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달러 선물 차트 기준으로는 더 건전해 보이네요. 그죠? 더 건전해 보이고, 아무튼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우리 달러하고 우리 뭐 채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1월달 주식시장도 옆으로 비리비리 기어가면서 지금 뭐 횡보만 하고 있는데, 하여튼 뭐 좀 기다려 보자고요.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그 FOMC 회의라든가 뭐 기업들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, 하여튼 그때 좀 봅시다. 그때 시장의 방향이 뭐 어떻게 될 것 같네요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